이봐, 영감. 여기서 장사 잘 돼. 여기 골목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말 잘 들어야 할 텐데. 이 동네를 우리가 관리 중이라서 말이야. 늙은이가 괜히 고생하고 싶지 않을 거 아냐? 어느 작은 동네 골목에 위치한 자전거포는 사람들의 눈길을 그다지 끌지 않는 소박한 가게였어요. 낡은 간판에는 희미하게 자전거 수리 가능이라는 글자가 보였고 가게 안에서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는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이었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저 자전거포 할아버지라 불릴 뿐이었어요. 문이 삐걱 열릴 때마다 고요한 실내에 기름 묻은 장갑 소리만 정겹게 어우러졌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과거에 특수부대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그저 허리 굽은 할아버지가 묵묵히 자전거를 고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면 그의 지난 날은 수많은 혹독한 훈련과 치열한 작전으로 가득했지요. 그러나 그는 저녁 후에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이력은 자연스레 잊혔습니다. 국가도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본인조차도 그 시절을 깊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작은 자전거포를 운영하며 조용한 일상 속에 자신을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골목을 찾아온 무례한 건달 무리로 인해 그의 과거가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지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동네 골목은 난장판이 되는가 싶었지만 동시에 통쾌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수부대 북파 공작원 출신 자전거포 할아버지를 건드린 건달은 2초 뒤에 바람 빠진 튜브처럼 흐물거리는데 조폭 건달들의 끔찍한 최후 착하게 살겠다면서 다짐하게 되는데 이 대목은 얼핏 들으면 허무맹랑한 무협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 겪은 사람들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작은 골목에서 벌어졌고 의외의 폭발력으로 동네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많은 이들의 속을 뻥 뚫어준 사이다 같은 일이었다고 회자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 평온한 자전거포 풍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자전거포 할아버지는 바닥에 걸터 앉아 낡은 자전거 타이어에 새 튜브를 끼우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드문드문 지나는 행인들 중 몇몇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고 다시 조용히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초입에서 누가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사내 3명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잔뜩 잇몸을 드러내며 비웃는 표정이었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거드름을 피웠어요. 머리를 짧게 깎은 한 사내는 검은색 재킷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더니 불을 붙이며 느긋하게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눈매가 날카롭게 번뜩였는데 주변을 휙휙 둘러보며 뭔가 불만을 찾으려는 듯 보였지요. 가장 덩치가 큰 사내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신발 굽이 돌바닥을 거칠게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포 문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문짝을 과도하게 세게 밀고 들어오듯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봐, 영감.
여기서 장사 잘 돼? 제일 앞에 서 있던 사내가 자전거포 할아버지를 향해 비웃는 투로 말을 걸었어요. 낯선 이들이 시비조로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잠자코 바라보았어요.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손님이 필요한가? 그 말은 분명 예의를 갖춘 존댓말이었는데 왠지 차가운 기운이 깃들어 있어 건달들에게 묘한 압박을 줬지요. 건달들은 처음에는 그 노인의 태도가 우스워 보였어요. 젊고 힘 좋은 자신들을 보고도 별로 기가 죽지 않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골목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말 잘 들어야 할 텐데? 가장 키가 큰 사내가 계단을 주먹으로 툭 치며 목소리를 낮춰 협박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내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 동네를 우리가 관리 중이라서 말이야. 자전거포 할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흰 머리를 살짝 정돈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무릎 앞에 놓여 있던 자전거 휠을 조용히 세워두었습니다. 물기를 닦아낸 천을 구석에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골반에 손을 얹었어요. 그는 노년의 체구였지만 자세가 반듯하게 곧았습니다. 다만 골목 끝에서 살랑이는 바람에 낡은 간판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건달 세 사람은 아직도 할아버지를 얕잡아 본 듯 보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게 관리해 주는데 대가를 좀 내면 모든 게 평온해질 텐데 말이지. 이봐, 째째하게 굴지 말고 우리 편하게 해주면 서로 좋아. 늙은이가 괜히 고생하고 싶지 않을 거 아냐. 그들은 이런 식으로 자잘한 보호비를 받아내며 동네 곳곳을 전전해 왔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달갑진 않았지만 골목의 질서가 어긋나는 걸 두려워해 울며 겨자 먹기로 협력할 때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 자전거포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저 종이에 묻은 기름 자국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공포에 떨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전혀 흔들리지 않으니 건달들 마음이 언짢아졌어요. 그래서 그중 한 명이 과감하게 가게 안을 둘러보며 실내를 발길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한 사내가 자전거 한 대를 발로 밀어 넘어뜨렸어요. 철제 프레임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할아버지의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차분하게 한 발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조심해야지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장 먼저 자전거를 발로 찼던 사내가 발등을 움켜쥐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어느새 할아버지는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고 사내는 2초 정도 그대로 경직되었다가 이내 바람 빠진 튜브처럼 흐물거렸지요. 바로 이것이 사실상 시작이자 끝이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던 특수부대 출신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뒤늦게 눈치채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허리를 낮춰 그의 몸통 옆구리에 무섭게 파고들고 있었어요. 짧은 순간에 두 사내가 눈을 뒤집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문지방을 넘어 비틀거렸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깥으로 나가려 했는데 할아버지는 번뜩이는 손짓으로 그의 팔을
잡아채 버렸지요. 다시는 이 근처에 오지 말아요. 단호하면서도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에 담긴 힘은 건달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기세였습니다. 누구야 당신. 마지막 사내가 간신히 말을 잇자 할아버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를 놓아주었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널브러진 건달들을 내려다보면서 잠시 숨을 고르듯 가만히 섰습니다. 눈빛은 서늘했지만 굳이 그들을 더 다그치지는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후 곧장 자리를 뜬 건달들은 몇 시간 뒤 더 큰 무리를 불러서 자전거포를 포위했지요. 건달 두목까지 직접 출동했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는 동네를 꽤 오래 주름잡던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위협적인 외모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해 보였어요. 혹시나 허약해 보이는 노인에게서 엄청난 위협이 느껴진다고 전해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에 물러설 수 없었는지 골목으로 들어서며 그의 패거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전거포 근방은 삽시간에 붐비게 되었어요. 이곳저곳에서 문을 닫는 상인들도 있었고 평소에 골목을 자유롭게 다니던 아이들도 안 보이게 되었지요. 오늘은 좀 거하게 뒤집어 엎어야겠는데? 두목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할아버지가 있는 자전거포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할아버지가 가게 안에서 태연히 걸어 나와서 마치 옛 동지들과 교신하듯 휴대용 무전을 다루는 듯한 포즈를 취했어요. 사실 그가 쥐고 있던 것은 낡은 라디오였는데 북파 공작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자세였다고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그 무리를 바라보더니 골목을 한 바퀴 훑어보는 눈빛을 보냈어요. 마치 어떤 각도에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두 계산하고 있다는 듯 보였습니다. 두목과 그 패거리들은 왠지 모르게 주눅드는 느낌을 받았지요.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자전거포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이봐, 영감. 좀 전에는 우리 애들을 아주 골탕 먹였다고 들었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왔는데 봐주면 좋겠어. 두목은 달라붙는 말투로 연신 비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대답하지 않고 시계를 흘끗 봤어요. 시간을 확인한 뒤 할아버지는 골목 바닥에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허리를 숙여 무엇인가 주워들었지요. 그가 집어든 것은 작은 돌멩이였는데 아무렇지 않게 손바닥 위에서 굴리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있던 곳에선 상대가 안 된다 싶으면 후퇴하는 것이 현명했지요. 그 말은 분명 권유처럼 들렸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묘하게 싸늘한 경고로 느껴졌습니다. 두목은 헛웃음을 지으며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을 흘끗 돌아보았어요. 그들도 방금 전부터 기괴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작정 달려들기에는 뭔가 석연찮았고 그렇다고 물러나자니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목은 강압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지요. 좋아. 그럼 우리 힘 좀 볼까? 다들 움직여. 건달 10댓 명이 일제히 뛰쳐나와 할아버지를 에워쌌어요. 그 순간 자전거포 할아버지는 마치 전투에 임하는 특수부 대원처럼 자세를 낮추고 이미 시선을 네 군데로 나누어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사내의 손목이 손쉽게 꺾였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나가 떨어졌지요.
할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옆에서 달려드는 또 다른 사내의 급소를 주먹으로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들은 픽 쓰러지고 바람 빠진 튜브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두목은 눈을 부릅뜨며 이게 뭐야?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않고 다음 공격에 대비하듯 몸을 빙글 돌려 뒤편의 건달 둘을 연속으로 제압했지요. 이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제압당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노인 뭐야 대체? 건달들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동작은 정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지요. 그동안의 은둔 생활 때문인지 나이는 들었지만 실전 경험이 몸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군하며 얻은 근력과 기술은 결코 녹슬지 않았지요. 어느새 할아버지는 단숨에 골목 안쪽을 휩쓸고 건달들을 일렬로 쓰러뜨리며 헐떡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남아있던 몇몇 사람은 공포에 질려 스스로 뒤로 물러났어요. 두목은 말없이 이를 갈며 가슴팍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이 우세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지요. 젠장 뭘 얼마나 배운 거야. 그는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동료들이 전부 나가떨어진 상황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쓰러진 이들을 힐끗 보고 두목에게 차분한 음성으로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당신들에게 좋을 거예요. 무리를 부려봐야 더 큰 다침만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얄밉게 들렸는지 두목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곧장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공격이 채 닿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그의 목덜미를 비틀듯 제압했습니다. 그 자세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재빠른 것이었지요. 두목이 숨을 헐떡이며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를 봐주기라도 하듯 이번에는 가볍게만 제압하고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목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주변 건달들도 일어서지 못한 채 신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이웃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서 쓰러진 조폭들을 구경했지요. 어머, 저게 무슨 일이래요? 저 늙은 분이 저 많은 건달들을 다 해치웠단 말인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난 김에 쓰러진 조폭 중 한 명에게 1,000조각을 건네며 상처에 대고 누르고 있으면 조금 덜 아플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그는 무력화시켜 놓고도 상대를 돌보는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광경에 조폭들도 황당해하면서도 묘하게 감사하는 감정이 뒤섞인 표정을 보였지요. 결국 두목은 턱을 부여잡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쓰러진 부하들을 하나둘 일으켜 세우며 두목은 어떻게든 위신을 지키려 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 저 노인의 존재는 범접할 수 없는 괴물처럼 각인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쩌나. 이 동네에는 더 못 들어오겠어. 더 이상 반항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골목 반대편에서 경찰차가 오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혹은 동네에 순찰 도는 경찰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두목과 부하들은 순간 또 긴장했지만 여기서 경찰에 붙잡히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도망치는 게 낫다고 판단했지요. 결국 그들은 일제히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목은 떠나기 전에 돌아보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이 동네 절대 건드리지 않을 테니 잊어줘요. 다시는 안 오겠으니까.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에 무언의 경고가 깃들어 있었다고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하여 건달 무리는 마치 쫓기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에는 아직도 잔뜩 늘어놓인 자전거와 파편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슬슬 모여들어 할아버지를 향해 안부를 물었지요. 괜찮으신가요? 너무 힘쓰셨을 텐데 몸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큰일은 아닌 듯 하네요. 하지만 깨진 부분은 제가 치우는 것보다 다 함께 치우면 좋겠지요.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나서서 부서진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자전거를 세우고 떨어진 부품들을 모으며 서로 묵묵히 도왔어요. 그러면서도 모두가 새삼스럽게 할아버지를 바라봤지요. 저분 정말 대단하시네. 나이는 많아 보이시는데 그런 몸놀림은 보통이 아니야.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있었나 봐.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굳이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았어요. 평소대로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자전거포로 돌아가 수리도구를 챙겨가게 앞을 정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무언가 묘한 안도감과 든든함을 느꼈지요. 이제 이 골목도 안전할 것 같아요. 더는 건달들이 함부로 못 올 거예요. 서로 격려하듯 나누는 말 속에 은근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목을 비롯한 건달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동안 동네를 괴롭히던 잡다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줄었지요. 사람들은 그 사단의 결말에 대만족이었고 모두가 자전거포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할아버지는 별일 아니었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할 뿐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낡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기름 냄새 풍기는 가게 안에서 자전거를 조용히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구석에서 머뭇거리던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 가게를 찾아왔어요. 자세히 보니 건달 무리 속에 있던 이였습니다. 그는 멍이 든 얼굴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겁을 먹은 기색은 아니었어요. 대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자전거포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지요. 그 실례하지만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번에 다치고 도망쳤던 사람 중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고 뒤이어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려보는 기색은 없었지만 여전히 차분한 눈빛에 위험이 배어 있었지요.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저도 이 일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든 거였고 예전부터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정말로 충격받았어요. 노인에게 당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뭘 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목소리를 떨며 진심을 토로했지요. 할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한쪽에 놓여 있던 평상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서 이야기해 보지요. 젊은 남자는 그 말에 조용히 의자에 앉았고 할아버지는 그의 상처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통을 꺼내서 연고를 꺼내주며 이걸 바르면 상처가 덧나지 않을 거예요 하고 권했어요. 젊은 남자는 고마워하며 그것을 받았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그날 저를 쓰러뜨렸지만 돌이켜보면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힘만 쓴 것 같았습니다. 저희를 완전히 부러뜨리지 않고 다시 돌아설 기회를 주신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 할아버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키려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이 한마디가 젊은 남자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는 그 길로 조직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가족 일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기회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어요. 할아버지는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조용히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온기가 맴돌았지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동네에는 더 이상 험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전거포 할아버지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서 혹시라도 불량배가 얼씬거리면 바로 쫓겨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지요. 사람들은 해묵은 불안을 덜어내고 하나둘씩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자전거포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며 가끔씩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싱긋 웃어 보였어요. 누가 물어본다면 그냥 작은 가게를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요. 그 후로도 동네가 종종 어렵거나 복잡한 일에 휘말릴 뻔할 때 할아버지의 이름이 자연스레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나서기보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 해결하도록 배려해주곤 했지요. 누군가 못 견딜 만큼 힘들어하면 그제야 살짝 나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 오세요.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동네의 화합 역시 점점 좋아졌어요. 소소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대화로 풀어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지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한켠에 마음의 든든한 보호막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불의가 침범해 오더라도 자전거포 할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있어줄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작은 골목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해 봄, 동네는 새롭게 달라진 풍경을 맞이했어요. 가게 간판들도 반짝반짝 수리되고 골목 곳곳에 예쁜 화분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동네를 뛰어다니며 건강하게 자라고 어르신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지요. 자전거포에서는 종종 동네 아이들에게 체인을 갈거나 펑크를 떼우는 법을 무료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도 스스로 고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잘 달릴 겁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하며 네,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외쳤어요. 그들은 할아버지를 오래된 기계 장인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지만 이따금 쓸려오는 소문을 들으면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옛날에 엄청 강하셨대.
무슨 특수부대 그런데 출신이라던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며 고장난 자전거를 열심히 수리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이렇듯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는데 가끔 예전 조폭 무리 출신 중 몇몇이 가게를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협박하거나 돈을 뜯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갈 곳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찾아온 경우였지요.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자전거에 묻은 기름을 닦아주듯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 중 한 명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골목에서 저희가 저지른 일은 다 잊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젓지 않았고 조용히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잊을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지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또 어떤 이들은 기술을 배워 착실히 일하며 살기로 했지요. 가끔 편지를 보내오는 이도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그날 자전거포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을 망쳤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사실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흐뭇해하며 할아버지가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단지 미소만 지을 뿐 과거의 화려한 전적에 대해 거창하게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조폭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그 골목과 인근 지역까지 평화로운 분위기가 지속되었어요. 다들 허리가 굽은 노인이 이렇게 강인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통쾌해하고 존경심을 품게 되었지요. 자전거포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지내면서도 이따금 동네의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작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무술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책임감과 서로 돕는 마음이었지요. 진짜 강함은 서로를 해치지 않고 보호하려는 데서 나와요. 사람들은 그 말에 공감했고 서로를 돌보면서 동네를 더욱 밝게 가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래된 간판은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자전거포는 깔끔하게 단장되었어요. 그러나 가게 안 특유의 기름 냄새와 반짝이는 도구들은 그대로였지요. 그것이야말로 할아버지가 쌓아온 세월의 흔적이었고 골목을 지키는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늘 지니고 있던 낡은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가요가 흘러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깃들면서도 가끔은 그날의 전설이 새록새록 회자되곤 합니다. 특수부대 북파 공작원 출신 자전거포 할아버지를 건드린 건달은 불과 2초 뒤에 땅바닥에 녹아내렸고 조직 전체가 무너져 착하게 살겠다며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다는 이야기 말이지요. 사람들은 그 일화를 떠올리면 절로 통쾌함을 느끼고 동시에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나쁜 길로 빠져봤자 결국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단순한 사이다 이상의 의미를 지녔어요. 힘으로만 세상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도 돌려세울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자전거포 할아버지가 세상에 보여준 것은 과거의 무용담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삶의 태도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눕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힘을 쓰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감동적이었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새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초여름날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고요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싱그러운 바람이 이 골목을 지나고 있었고 햇살이 자전거 체인 위에서 반짝였지요. 그는 자전거 한 대를 끌고 나와 바퀴가 잘 돌아가는지 땅바닥에서 굴려보았습니다. 기분 좋은 소리가 찰칵찰칵 골목에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시선을 들어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동네가 이렇게 평온하게 유지되면 좋겠군요. 그 생각을 오래 늘어놓지 않았고 곧 낡은 뒷문을 열고 작업실에 들어가 전동 드릴의 작동을 점검했어요. 주변에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상인들은 좋은 날씨네요 하고 인사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그 오후 자전거포는 다시 익숙한 풍경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간판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고 안에서는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어디 고쳐드릴까요? 라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것은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출신 자전거포 할아버지가 지키는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철통 같은 기술과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이끌어낸 진짜 힘이었습니다. 동네 골목은 이제 해가 저물어도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자전거포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또 다른 날을 준비하기 위해 공구를 잘 정리해 두었지요. 그렇게 한 장의 소박한 일상이 작은 골목을 더 크게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세상은 변하고 시간은 흘러가겠지요. 하지만 자전거포에 스며드는 은은한 기름 냄새는 마치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듯 늘 같은 자리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 옛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할 거예요. 특수부대 북파공작원 출신 자전거포 할아버지를 건드린 건달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교훈이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밝히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